첼시는 평소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활용해 중앙에서 라인을 깨고 들어간 뒤 공간이 넓은 사이드에서 1대1이 좋은 윙어들을 활용하는 공격 패턴에서 강점을 지녔지만,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맨유가 홈에서 첼시를 2대1로 꺾었습니다. 이른 시간 산체스의 퇴장으로 경기가 일찌감치 정리되는 듯 했지만 카세미로까지 퇴장당하며 다시 수적 동률이 이뤄졌는데요. 10대10 게임에서 양팀의 감독들은 어떤 전술을 활용했을까요? 산체스의 퇴장 11대10. 전반 5분 만에 산체스의 이른 퇴장으로 첼시는 좌우 윙어를 모두 빼고 새로운 GK와 센터백을 추가했습니다. 뒤이어 부상이 느껴진 파머까지 빼고 산투스를 투입했는데요. 4백에서 3백으로 전환하며 5-3-1 구조를 갖췄고 중원에서의 에너지를 통해 부족한 숫자를 커버하고자 했습니다. 수비 시에는 중앙을 틀어막은 첼시입니다. 3-4-3의 맨유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라인 사이로 전진시킬 때 페드루가 카세미루를 견제하고 3미들이 맨유 2선의 3명을 견제하여 상대의 중앙 진입을 방어하는 수비 구조를 갖췄는데요. 압박을 나갈 땐 등 뒤로 패스 루트를 차단하며 스토퍼를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첼시의 수비 구조에 숫자가 한 명 많음에도 맨유는 공격 시 중원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맨유의 3백은 좁게 서며 중앙을 과부하시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넓게 찢어지며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는 구조를 갖추는데요. 후방에서부터 중앙을 과부하시키면 선수들 간의 간격이 가까워 상대의 압박보다 볼이 더 빨리 이동하며 중원을 활용하기 용이하지만, 간격이 멀다 보니 볼이 이동하는 동안 상대가 압박할 시간이 충분하여 중원을 활용하기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는 맨유는 상대를 사이드로 끌어들인 뒤 중원을 생략하고 이때 발생하는 공간을 한 번에 공략하며 첼시를 내려앉혔습니다. 또 마지라이를 안으로 넣으며 은베모를 사이드로 빼면서 첼시가 중앙을 틀어막을 때 사이드에서 은베모의 1대1을 활용하고자 했고, 또 상대를 사이드로 끌어들일 때 반대발로 한 번에 돌려치는 전개를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에 숫자에서 밀리는 첼시가 쉽게 밀려나며 맨유가 경기를 주도한 전반전이었습니다. 이때 첼시에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했는데요. 맨유가 경기를 주도하지만 첼시가 자기 진영을 지키며 중원에서의 에너지를 통해 한 번씩 볼을 끊어냈고, 이때 사이드에서 빠르게 튀어나가는 윙어들이 모두 빠지면서 역습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비적으로 임할 때 빠른 역습 한 방이 있어야 상대를 위협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결여된 첼시였습니다. 네투 한 명 정도는 남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 마레스카는 사이드를 포기하고 중원을 강화하며 수비적인 밸런스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췄고, 수적 열세에도 산투스 투입 이후에는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며 버텨냈지만 전반 37분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허용하며 결국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공격 시에는 1차 빌드업 시 우측면을 점프시키며 4-2 빌드업을 펼쳤고, 미들서드 이상에서는 윙백들이 모두 높게 전진하고 엔소가 라인 사이에 위치하는 3-2-4 구조 혹은 산토스까지 라인 사이로 전진하는 3-2-5 구조를 활용한 첼시인데요. 맨유와 달리 첼시는 3백이 넓게 찢어지기보다는 좁게 서고, 중원에서는 페드로까지 중원에 가담하여 다이아몬드 미드필드를 형성하면서 후방에서부터 중앙을 과부하시켰습니다. 이를 상대로 맨유는 하이블록에서 우측면을 점프시키며 1대1 맨투맨으로 전방 압박을 펼치고, 미드블록에서도 더리히트가 점프하여 1대1 맨투맨으로 압박했으며, 이렇게 맨투맨 압박을 펼쳐도 한 명의 여유가 있는 맨유가 강도 높은 압박을 유지하자 첼시는 빌드업이 끊기며 흔들렸습니다.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 속에서 윙어 없이 중앙을 강화한 전술로 대응했지만 공수에서 모두 실패한 첼시이며 수적 우위를 가진 맨유가 경기를 지배한 전반전이었습니다. 카세미루의 퇴장 10대10. 하지만 전반전 추가 시간 카세미루의 퇴장 변수가 발생하면서 맨유는 후반 시작과 함께 세슈코를 빼고 우가르테를 투입하며 수비 밸런스를 강화합니다. 브루노와 우가르테, 아마드를 3미들로 구성하며 첼시와 마찬가지로 5-3-1 구조를 활용했는데요. 3톱이 상대 3백을 압박하고 우가르테가 카이세도를 압박하며 볼의 흐름에 따라 스토퍼들이 전진 압박을 펼치며 맨투맨 압박을 유지했습니다. 맨유의 맨투맨 압박에 후반 초반 여전히 빌드업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흐름을 찾은 첼시인데요. 특히 수적 동률이 된 상황에서 과부하시킨 중앙을 활용해 중원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진 못했는데요. 첼시는 평소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활용해 중앙에서 라인을 깨고 들어간 뒤 공간이 넓은 사이드에서 1대1이 좋은 윙어들을 활용하는 공격 패턴에서 강점을 지녔지만, 중앙을 깨고 들어가도 오늘은 윙백들이 폭을 벌린 구조에서 상대를 위협하는 공격이 쉽지 않았고, 리스 제임스의 침투와 크로스 정도가 그나마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지만 득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후 득점이 필요한 첼시는 공격적인 변화를 가져갑니다. 포파나와 쿠쿠레아를 빼고 조지와 기스토를 투입하며 포백으로 전환하고 조지와 페드로의 투톱을 활용했는데요. 공격 시 페드로는 라인 사이에서 활약하는 2-1-6 구조를 갖췄습니다. 평소 활용하는 3-1-6 구조를 최대한 쫓아가고자 하고, 후방엔 센터백 2명만 남기며 리스크를 감수하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는데요. 결국 세트피스 상황에서 리스 제임스의 크로스로 득점에
성공했지만 더 이상 득점이 나오지 않으며 결국 2대1 맨유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전반 초반과 막판 퇴장 변수가 발생한 가운데 양팀 감독의 대응책을 살펴볼 수 있던 경기였습니다. 맨유는 이번 승리로 맨더비 3대0 패배로 다운됐던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첼시는 공식 경기 3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한 가운데 시즌 초반 좋았던 분위기를 되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